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교재 158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의 유효냐 무효냐와 관련해서는요, 크게 이제 비중이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한 지문, 두 지문 정도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제가.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부에 이렇게 일정한 등기가 기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등기부의 기록이에요. 등기부의 기록.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실체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죠. 지금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이 등기가 효력 있는 등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그렇죠. 당연히 일치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치의 정도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일치할 거냐? 그럼 어디까지 일치할 때 실체 관계와 등기는 서로 부합하는 거라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하고 을, 여기에 있는 갑과 을을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 갑과 을을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동산의 현황이 있잖아요. 이 현황을 권리의 객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객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것을 권리의 종류라고 해요. 권리의 종류. 그러면 이제 줄여서 읽으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종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그러면 실체관계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주체와 객체와 종류, 이 실체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의 객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갑과 을을 권리의 주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권리의 종류. 이 세 가지만 일치하면, 우리 판례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권리의 종류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 등기는 뭐다?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자, 좀 잠시만 볼까요? 자,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나면 그럼 이 등기가 유효일 거냐 무효일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이 등기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런 요건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형식적 유효 요건,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절차적 유효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자, 그런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자,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굳이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필요가 없냐면, 시험 문제도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형식적 유효요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등기부에 등기가 존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가 존재해야, 기록이 되어 있어야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는 존재해야 돼요. 등기가. 그러면 등기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추정을 해보면 절차 관계가 적법했기 때문에 등기부 기록되었을까요? 절차 관계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절차 관계가 뭐 했다? 적법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 관계의 적법성. 절차가 뭐 했다? 적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절차 관계상에서 그럼 등기소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요, 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이 관할 등기소거든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거는 관할 등기소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간다. 관할 등기소에 갔다. 이렇게. 달리 말하면 관할 위반의 등기는 아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었다면 그게 등기 사항이었을까요? 등기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등기 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사항이어야 한다. 그래서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 즉 관할 위반의 등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절차 관계가 적법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는 존재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낼까요? 관할 등기소에 안 가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안 내겠죠. 호랑이는 등기사항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럼 호랑이도 등기사항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면 유효이다. 이렇게 낼까요? 안 낸다는 거죠. 절차관계 아주 부적법했다. 안 낼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이 없는데 유효 무효를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시험 문제를 출제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형식적 유효요건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요건이거든요. 유효요건. 그럼 이 실체적 유효요건이 기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체적 유효요건이 저기에 나와 있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와 종류는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체가 불일치하거나 객체가 불일치하거나 종류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뭐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체와 관련해서 실체관계가 저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체관계가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갑에서 을이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가 만약에 되어버리면 이거는 주체가 불일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자, 여러분이 을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X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매수인인데 그 X부동산의 등기가 내가 아닌 나, 즉 을이 아닌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걸 유효로 보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유효로 보는. 아, 이거 병 명의 등기 무효야. 내 명의로 등기가 돼야 돼.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객체. 객체라면 저 부동산이라면 여기 있는 X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X부동산이 등기돼야 되는데 만약에 Y부동산이 등기가 되었다면 그럼 당연히 이 등기는 뭐다? Y부동산 앞으로
여기에 X부동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X부동산이잖아요. X부동산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Y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었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쌍둥이 빌딩을 계약을 했는데 쌍둥이 빌딩이 아닌 그냥 현대 빌딩이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거래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 현대 빌딩에 등기되어 있는 내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말소를 하고 다시 쌍둥이 빌딩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류. 이거 종류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하고자 하는 등기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 여러분 앞으로,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권리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다 뭐하다? 불일치한 상태잖아요. 불일치. 그럼 이때는 이 등기를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이 등기는 뭐다? 무효가 된다는 무효. 무효가 되니까 그 등기는 뭐의 대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다. 그죠? 그럼 달리 말하면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만약에 일치하면 등기는 일단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 거고 그러면 주체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주체와 객체와 종류는 일치하는데 주체, 객체,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내용상의 일부의 불일치로 보아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시정을 하는 것이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시정을 하면 되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듣는 순간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지난주에 수업한 건데 이게 뭐였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어떤 개념인지를 꼭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이 수업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결론. 주체, 객체, 종류가 일치하면 유효이고 불일치하면 무효인데 그 무효가 되면 말소의 대상이 되고 주체, 객체, 종류는 일치한 상태에서 나머지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본 마인드를 잡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실체관계의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당연히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만 일치하면 되느냐? 주체와 객체와 종류까지만 일치하면 일단 유효로 보고 나머지 부분이 불일치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는 일부의 불일치로 보아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로 이를 시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주체도 불일치 또는 객체가 불일치 또는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할 때는 이때만큼은 실체관계와 등기는 서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이고 무효라면 뭐의 대상이다? 말소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의 결정 요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법원 판결 결정 요지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에서요. 판사님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럼 여기서 뭐예요?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로 공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말 속에는 주체와 객체와 종류만 일치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와 관련되거든요. 우리는 절차기인과 적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차 관계가 일정 부분 적법하지 아니해도 유효로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 관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 태도에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체 관계와 등기가 서로 일치하면, 달리 말하면 등기라는 것은 실체 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외부에 공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절차 과정상에서 일정한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절차 과정상의 태양의 하자와 흠결 이렇게 하거든요. 태양이라는 말은 우리 법에서는 모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절차 관계상에서 적법하면 되는데 일정 부분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라고 돼 있어요. 일정 부분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주체, 객체, 종류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뭐다? 유효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달리 말하면 일정한 실체적 유효권을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4가지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잠시 봐드리면 자, 158페이지를 보면 등기 유효권 보면 형식적 유효권,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그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일 것,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등기부의 기록은 존재할 것. 당연한 거죠. 그냥 넘겨보시게 되면 실체적 유효요건의 160페이지입니다. 실체적 유효요건의 첫 번째, 실체관계에 부합할 것. 두 번째, 권리 변동 과정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표현을 쓰기보다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페이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불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 그 표현보다는 160페이지에 실체적 유효요건 3 되어 있고 실체적 유효요건 1 되어 있고요. 실체관계와 부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기보다는 실체적 유효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뭐 시켜뒀다, 완화시켜줬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실체관계와 등기는 기본적으로 부합해야 돼요. 실체적 유효요건 자체가 뭐예요? 실체 유효권이 주체, 객체, 종류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일치가 발생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일정 부분 변동이 되는 과정상에서 일정 부분 불일치가 발생해도 이를 완화를 시켜줬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자, 첫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완화라는 표현이 적합한 게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위에가 실체 관계고요. 그럼 실체 관계가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또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에서는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냐면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현재 등기부는 갑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실체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등기상에서는 갑에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 다음에 을에서 병 명의로.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가 되어야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뭐하다? 일치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갑, 을, 병, 뭐다? 갑, 을, 병, 주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권리의 종류.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등기는 절차관계가 아주 매끄럽게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을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실체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상에서 자 여러분이 을의 입장에 있다면 그러면 갑에서 여러분 앞으로 등기하고 어차피 병 앞으로 넘겨줘야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나는 등기상으로 좀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볼까요? 해볼 수 있죠. 그럼 등기상으로 뭐 한다? 빠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등기가 중간에 뭐가 되고 그렇죠? 생략이 되고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과정상에서는 주체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금방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실체적 유효권이 성립이 되려면 주체, 객체, 종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 과정상에서 이자의 등기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절차 관계상에서 주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주체가 불일치함으로 최종 양수인 병을 최종 양수인 갑을 최초 양도인 우리는 을을 중간 취득자 이렇게요. 그럼 중간 취득자의 등기가 생략이 되고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그러면 주체가 불일치함으로 이 등기를 무효야라고 판단해 보자고요. 일단 무효야라고 판단해 보자고요. 무효야. 그럼 무효야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럼 다시 등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에서 누구로? 을에서 병. 그럼 다시 등기해도 어차피 등기는 병 앞으로 와요, 안 와요? 병 앞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중간에 등기가 생략이 되고 중간 취득자의 등기가 생략이 되고 최종 양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어차피 다시 해도 병 앞으로 등기가 올 거라면 이 등기가 되어도 어차피 등기는 병 앞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중간 생략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중간 생략 등기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최종적으로는 주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등기를 일단 유효로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이자는 세금 포탈했다 그죠? 세금 탈세했다 그죠? 그럼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지면 세금을 부가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 등기까지 무효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등기라는 것은 결국 이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유효무효의 판례의 태도를 많이 배우게 될 건데 그럼 배울 때마다 나오면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유효무효를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이거예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일치하면 일단 유효로 보는데 그 주체, 객체, 종류도 최종적으로만 일치하면 되고 과정상에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만 일치하면 된다. 그렇게 판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1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실체적 유효권을 일정 부분 불일치가 발생해도 완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만 일치해도 그 등기는 유효로 봐주겠다라는 느낌.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을 일정 부분 뭐 시켜놨다? 완화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완화라는 개념이 우리 뭐에 관한 태도이다?
그렇죠. 판례 태도이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6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 세 번째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도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뭐 지금 여러분이 뭐 그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 유효권은 자연스럽게 판례의 태도는 여러분에게 습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은 뭐만 정리하면 된다. 주체와 객체와 종류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 일치도 최종적으로만 일치하면 된다. 절차 과정상에서 일정한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실체관계와 등기가 주체, 객체, 종류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로 본다. 여기까지만 딱 개념적 정리만 내주시면 나중에 기본 과정이나 나중에 과정을 가게 되면 내용상의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암기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되겠죠? 서둘지 마시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잠시만 와볼래요? 자, 갑과 을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증여 계약을 한 거예요. 증여 계약. 그러면 갑 X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증여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형식적 심사잖아요. 매매인 것처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록될까요? 매매라고 기록될 거잖아요. 실체관계는 뭔데요? 증여. 근데 등기는 매매. 그럼 원인이 다르죠. 실체관계는 증여인데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원인이 다르잖아요. 됐나요? 달라도 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되든 매매로 오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된 거는 맞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 맞고요. X 부동산 온 거 맞거든요. 그러면 주체, 객체, 종류는 일치하죠. 다만 원인이 불일치할 뿐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부합함으로 유효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효. 그러면 실체관계가 증여인데 매매를 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매매를 증여로 뭐 한다? 경정. 기록할 때 당시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경정 등기로 해서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봐요. 주체, 객체, 종류는 일치하잖아요. 유효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불일치하면 변경이나 경정으로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을 보면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증여이나 등기 신청 시 원인을 매매로 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물은 무효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주체, 객체, 종류만 일치하면 유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나중에 경정 등기를 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무효로 보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시간적 불일치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니은에 무효의 등기 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효의 등기 유용이라는 것은요. 현재는 무효인데요. 그 무효인 등기에 맞는 실체관계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무효인데 그게 맞는 실체관계가 형성되면 나중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가 되잖아요. 주체, 객체, 종류가. 그러면 유효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보시게 되면 10번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3번만 제가 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서 끊어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의 권리의 종류가 뭐예요? 그렇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등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죠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그런데 당사자 신청착오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서 끊어봐요. 그럼 실체관계는 뭔데요? 전세권이죠. 권리의 종류가 실체관계상에서는 뭐다? 전세권이었는데 등기부에 기록될 때 그러면 을구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체, 객체, 종류 중에서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잖아요. 됐나요? 그럼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뭐라고 봐야 된다? 무효, 말소의 대상. 근데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죠. 왜? 무효니까. 무효라면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럼 변경이나 경정이라는 말은요. 일단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 경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면 변경,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는 없고 말소 등기를 하고 다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를요. 넘겨보시게 되면 165페이지에 등기 설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 설비 제가 수업에 임하기 전까지는요. 쳐다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막 넘겨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5페이지에 등기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등기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기 절차 총론 파트에서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촬영하시는 분, 자, 여기에서 촬영하시는 분, 여기에서, 네. 혹시 여기까지가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또 따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좀 정리해 볼게요. 네. 됐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일정 부분 또 지우고요.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판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등기 절차 총론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 절차 총론 파트는 그 자체로서 뭐 출제가 많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요, 등기 절차 총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등기 절차 강론의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 과정상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요약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강론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되고, 절차 총론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어떤 용어적 부분들을 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 절차는 등기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신청을 해야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 신청주의를 채택하는데 그 신청이라는 표현, 이 신청주의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이라는 표현과 촉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신청주의인데 그럼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어도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과 명령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개념이 등기 절차의 개시 이렇게 되고요. 그럼 등기 절차의 개시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절차의 개시를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신, 촉, 직, 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의 개시는 통상 암기할 때 신, 촉, 직, 명 이렇게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신촉, 직명이 대단한 암기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서 등기 절차는 개시되는 거구나.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일단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등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신청이에요. 신청.
신청. 그럼 신청은 누가 하느냐면 법률행위라는 주체 있잖아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 했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청이라는 행위 자체는 국가기관인 일반 사인이 갑과 을이 국가기관인 등기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뭐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 그러면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쪽으로. 그럼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이러한 실체관계가 일단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절차상에서 자, 첫 번째 절차상에서 그러면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려면 갑과 을은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요. 신청 능력. 자, 두 번째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갑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을 우리는 등기부상의 명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기 명인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회식 장소에 딱 갔는데 야 이번에 나 아파트 하나 샀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야 그럼 그 아파트 누구 명의로 했어? 누구 명의로 했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누구 명의로 했어? 이 표현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그걸 풀이해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명의로 했어? 이 표현은요. 등기부상에서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이 표현이라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을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을 명의로 되어 있다. 갑 명의로 되어 있다. 병 명의로 되어 있다. 그걸 등기부상의 명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기부상의 명의. 그럼 이 경우는 등기부상의 명인이 누구죠? 을.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와 명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있거든요. 그걸 구별하는 게 신청 적격이에요. 신청 뭐다? 적격. 용어가 비슷하다 그죠? 신청 능력, 신청 적격. 그래서 신청 능력과 신청 적격은 일단 구분하셔야 되는데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은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등기부상의 여러분과 저는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 사람 된단 말이에요. 법인, 현대,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기아 이런 거. 그죠? 법인. 비법인, 종중, 문중. 그럼 이런 애들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명인이 될 수 있는 자와 명인이 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구별하는 게 신청 적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갑과 을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잖아요. 그 명의인이 되면 기록 형식상 자, 갑에서 을 명의로 되면 갑은 권리를 잃어요, 얻어요? 잃죠. 예. 을은요, 권리를 잃어요, 얻어요? 얻죠. 이렇게 기록 형식상 등기부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얻는 자를 권리자. 기록 형식상 권리를 잃는 자, 갑을 뭐다? 의무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명인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의무자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뭐다? 권리자의 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자와 권리자와 관련해서 요즘 출제위원이 상당히 출제 비중을 조금씩 계속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는요, 여러분이 오늘 저랑 이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적 정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반드시 하고 가야 돼요. 권리자 의무자, 요거.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래요? 그럼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소에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권리를 잃는 자, 매도인을 뭐로 하고 의무자, 매수인을 뭐로 해서 그렇죠. 권리자로 해서 우리가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일정한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우리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등기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절차 관계상만 심사하니까 허위 등기 위험성이 크니까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차 관계상에서 허위 등기의 위험성을 낮춰야 돼요? 안 낮춰놔야 돼요? 그렇죠. 허위 등기 위험성을 가능한 낮춰야 돼요. 그래서 권리를 잃을 자와 권리를 얻을 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라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럼 출석하는 게 허위 등기 위험성을 낮춰요? 우편으로 보낸 게 낮춰요? 당연히 출석이죠. 근데 출석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전혀 심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서면을 제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신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서면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등기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 등기 첨부 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서를요, 달리 말하면 신청정보라고 읽어요. 신청정보를 등기관에게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첨부정보를 뭐한다? 제공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면 이 첨부 서면에 많은 서면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는 앞으로 배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면을 제출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그럼 심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접수받는지,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심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각하할 건지 수리할 건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심사에서 각하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각하를 한다면 이제 각하 사유가 있을 거예요. 각하 사유. 각하 사유가 우리 부등법 29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하 사유가 부등법 29조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그럼 식별부 입력 완료가 되잖아요. 자, 그럼 완료가 되고 나면 등기 완료 후 절차가 있거든요. 그 완료 후 절차가 첫 번째가 등기 필 정보를 뭐한다? 작성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 안 시켜야 돼요? 일치시켜야 되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대장소관청에게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주고요. 네 번째,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해 줍니다. 자, 과세 자료를 뭐 통지한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2번을 비워놨죠. 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면 많은 서면을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이 서면은요, 등기가 끝나고 나면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등은요, 기본적으로 등기가 끝나고 나면 5년 동안 뭐 한다? 보존을 해요, 보존. 자, 요거 5년 동안 보존을 하는데, 즉 반환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첨부 서면이라면 여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실체관계를 심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당신들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니까 그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한다고요. 그럼 등기하는 매매 계약서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매매 계약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많은 서면이 있는데 그 서면은 반환은 해주지 않고 보존하여 5년 동안. 근데 딱 하나 등기 원인 증명서면. 원인 증명서면. 달리 말하면 계약서. 계약서는 신청인에게 반환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절차들을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꼭 절차 총론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꼭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자, 우리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단독도 가능하고요.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꼭 절차 총론에서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의무자, 권리자,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단독 신청의 사유,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서면에서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 여기 신청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신청 정보. 그럼 이 신청 정보에서 등기필 정보가 있거든요.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 이 내용. 여기서 또 등기필 정보라고 나오죠? 이 내용. 자, 요 섹터를 우리는 꼭 절차 총론에서 가져가야 돼요. 의무자, 권리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등기필 정보, 여기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여기에 별표 있잖아요. 4가지만큼은 꼭 챙기고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 중에 특히 직권에 의한 등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직권에 의한 등기는 지금 기초 과정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가서 기본 과정에 들어갈 때 사실 직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등기법이 지금 기초 과정이지만 제가 시험과 관련해서 직접 타겟으로 잡아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극복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차피 기본에서 시험에서 다 해야 될 내용인데 2번, 3번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야, 이거 기초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시험을 타켓 삼아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나고 와야 될 거라면 우리가 어려운 것부터 하나씩 다 파괴해서 나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점수대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많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무자, 권리자, 그 다음에 단독,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요 3가지만큼은 박살내고 우리는 등기 절차 총론을 끝내자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자, 우리 한 장만 좀 촬영하시는 분 요거 한 장만 좀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담아 두시고요. 예,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전체적인 기본적 가치적 개념, 개념적 용어 설명드리고, 저 3가지 논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